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 내 7개 타운에 상수도가 대장균에 오염되면서 물 끓이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전력 및 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이제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확산 억제를 위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뉴욕주가 공립교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인들의 밀집 거주 지역인 버긴 카운티의 상수도 시스템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당국이 주민들에게 물을 반드시 끓여 먹을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지역은 버긴 카운티 내 7개 타운인데요. 여기에는 펠팍과 폴리, 리오니아, 에드워터, 리치필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연일 계속됐던 뇌우 동반 소낙비로 인해 비올라사의 상수도 시설이 파손되면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수가 대장균에 오염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며 반드시 물을 끓여 먹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7개 타운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트리, 레오니아, 엣지워러, 리치필드, 클립사이드 파크, 페어뷰 등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쳤던 지난 월요일, 당국은 리치필드의 수도 본관이 파손됐음을 인지한 후 7,000건 이상의 추가 수질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나온 결과에서 미량의 대장균이 검출된 이후 주정부에서 요구한 2차 추가 수질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어젯밤 9시 이후 버겐 카운티 내 7개 타운에 물 끓이기 주의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현재 당국은 영향을 받은 지역의 모든 상수도 파이프를 세척하는 등 복원 작업에 착수했으며 거주민들에게 전화 및 메시지를 통해 경고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추가 테스트 결과는 내일 금요일 밤에 발표될 예정이며 물 끓이기 주의보 해제 시기는 토요일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 끓이기 주의보가 해제되면 똑같이 주민들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식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물이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 오염됐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식수를 끓이지 않고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경련, 메스꺼움,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정수된 수돗물이더라도 꼭 1분 이상 끓여 박테리아와 기타 유기체들을 죽인 후 식혀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끓일 필요는 없지만 마시기나 요리, 얼음 만들기, 약 복용, 설거지, 분유 제조, 애완동물 먹이기 등 거의 모든 식수 생활 전에는 반드시 물을 끓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끓이기 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에는 반드시 가정용 파이프나 제빙기, 싱크대 등을 한번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1분 동안 틀어 물을 흘려보내고 제빙기의 경우 얼음을 10개 이상 만들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비올리아사는 현재 상수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고 있으며 수일 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서부에서 동부까지 미 전역이 연일 40도를 웃도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화씨 100도를 넘기는 찜통 더위에 뉴욕시 일원 주민들에게 전력, 수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시 전력 공급업체 커네디슨의 전력 공급 현황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기준 브롱스 엘러튼의 1,060가구, 컨트리클럽과 로커스 포인트의 3,000가구, 퀸즈 아스토리아 522가구,
브루클린 100가구 등 약 5,600가구가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를 제외한 뉴저지주 17개 카운티에 수도를 공급하는 최대 수도 업체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미들섹스 유니온 카운티 등 7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이번 주에 수도 사용을 절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에 따라 수도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이번 주 동안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호수를 찾는 뉴저지 주민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주 환경보호국은 머서 카운티 로즈데일 호수, 실버 호수, 살렘 카운티 데어타운 호수 등 약 10여 개 호수에서 녹조, 적조 등 유해조류 증식으로 인해 수영, 물놀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폭염은 최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립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24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며칠 동안 46도까지 치솟은 무더위 속에 서부 피닉스에서 동부 보스턴까지 48개 주에서 1억 명 이상이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스턴, 뉴욕, 워싱턴의 경우 이번 주말 예년과 달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관측됐습니다. 워싱턴 DC는 최고 기온이 섭씨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016년 여름 이후 6년 만의 무더위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45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주 저녁에서 45명이 원숭이 두창 검사에서 양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달 18일 첫 번째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주 저녁에서 확진자가 45명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주민에게만 백신 접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주민들에게도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노출이 발생한 행사에 참석한 주민이나 최근 2주 내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원숭이 두창 감염 시 위험할 수 있는 기저질 환자 등은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2,700회분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백신이 필요한 이들은 먼저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해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현재 매우 제한된 양의 백신 접종만 이뤄지고 있다며 CDC에 추가 백신 물량 제공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올 가을 학기에 뉴욕주 공립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개학을 앞두고 학교 안전을 위해 수백만 개의 신속 자가진단 키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학교 마스크 의무화는 복원할 계획이 없지만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규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하루 감염률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 달 전에 비해 3%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한 달 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입원자는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6월 말 입원자가 1,800명대에서 어제 현재 2,638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감염률은 9에서 10% 수준인데 역시 한 달 만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6월 말 4%대였던 감염률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수준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개학 전 수백만 개의 신속 자가진단 키트를 배포해 학교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교 첫날 검사,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 주정부 비축 61분 확보, 치료 핫라인 운영 등의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감염률 등 수치가 현재보다 낮아야 하고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현재의 재확산에 대해 규제 부활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팬데믹 비상권한은 최소 가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주는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보험이 없는 시민들이 손쉽게 치료약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진료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건강보험과 신분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도 뉴욕주 보건국과 협력해 시민들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2013년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아마비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감염자는 라클랜드 카운티 거주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와 카운티 보건당국은 의료기관과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추가 감염 사례가 있는지 예의주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거쳐 이번 소아마비 감염 사례가 미국 밖에서 감염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는 주로 소아의 뇌,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 중 특히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 폴리오라는 장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이 발생해 뇌신경 조직이 손상되면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신체 마비와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FDA가 승인한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리 젤딘 하원 의원이 선거운동 도중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 외곽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던 젤딘 의원은 뾰족한 흉기를 가진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이 남성을 제압했으며 젤딘 의원은 다치지 않았다고 선거운동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괴한의 범행 동기와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젤딘 의원은 공격 발생 후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과 러닝메이트인 앨리슨 에스포치토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젤딘의 경쟁자인 캐시 호컬 현 뉴욕 주지사는 트위터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번 폭력을 규탄한다며 폭력은 뉴욕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뉴욕시 임대비 중위값이 사상 첫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위값이 4,050달러였던 것이 25%가 상승한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6월 물가 상승률이 9.1%에 달했던 상당폭이 렌트비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6월 물가 상승률이 9.1%에 달했던 상당폭이 렌트비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는 7월과 8월 2달 동안 임대비 상승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물가는 물론 전체적인 주거비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계자는 우선 모게지 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을 희망했던 층에서 임대 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간 것 역시 임대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원에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해당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식품의약국에 마리화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 DC는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8개 주와 워싱턴 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지난 4월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도 법안이 처리되면 미국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